실크로드 불교 기행 9번째 시간. 실크로드의 보석 칠채산. 서하대불사에서 차로 약 40분 정도 달렸습니다. 칠채산에 가까워질수록 붉은 사모로 이루어진 황무지의 산들이 시야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칠채산. 칠채다나라는 커다란 표지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7가지 빛깔을 띤 마치 붉은 노을이 겹겹이 쌓인 듯한 산. 과연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풍광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칠채산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전에 여행 프로그램에서 수많은 호수들이 계단처럼 겹겹이 펼쳐진 샹그릴라의 풍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비로운 곳이 있구나 하고 감탄만 했지 직접 가볼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난 칠채산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장 초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 하나 없는 붉은 삶의 산. 그런데 층층이 각기 다른 색을 띠고 있습니다. 아름다우면서도 신비하고 독특하면서도 아주 특별한 산이었습니다. 드디어 눈앞에 펼쳐진 칠채산. 세상에 이런 산이 있었구나.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실감나고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세계에 이렇게 독특한 색감을 가진 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초목이 거의 없는 이 산은 마치 태초의 신비를 칠채라는 색으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칠채산은 동서로 약 40km에 이르는 넓은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곳에 4개의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고 셔틀버스를 타고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예술도 수십억 년의 시간 속에서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움 앞에서는 결국 초라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칠채산이 이렇게 특별한 색을 띠게 된 이유는 붉은 사암의 단화 지형과 색채가 풍부한 광물지층이 약 200만 년이라는 세월 동안 풍화와 퇴적, 그리고 융합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이드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날은 구름이 살짝 낀 날씨라 오히려 칠채산의 색감을 더 잘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면 색이 날아가 보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최고의 풍광을 보라고 하늘이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바다였던 이곳이 수백만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광물들이 쌓이고 섞이고 변화하면서 이렇게 다채로운 빛을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유능한 보살 역시 칠채산처럼 여러가지 아름다운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닐까. 긴 시간의 수행을 통해 단련되어 하나의 산이 7가지 빛을 내듯 보살의 특성 또한 다채로운 빛을 발휘하지 않을까. 칠채산을 바라보며 중생을 위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빛을 발하는 훌륭한 보살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칠채산의 색이 더 선명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비에 젖은 산은 마치 색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아름다운 자연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태초의 신비를 간직한 듯한 자연을 마주하니 마음속 감성이 깨어나고 속된 번뇌가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선미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아름다움은 인간을 깨어나게 하고 고양시킵니다. 특히 자연의 아름다움은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게 하면서 시원한 자유와 깊은 영감을 줍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연과 더 자주 만나고 자연과 함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칠채산처럼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연의 신비 속에서 세상과 아름다움에 대한 나의 인식과 감각이 확장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만약 실크로드에 빛나는 보석이 있다면 그건 사람이 만든 보석이 아니라 자연이 빚어낸 칠채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이곳을 떠났습니다.